안녕하세요, 매티비 최아림입니다. 저는 지금 지프를 대표하는 오프로더 올류 랭글러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타고 있는 트림은 가장 온로드 주행에 최적화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하라 트림이고요. 제가 사실 시승차를 요청드릴 때 저는 당연히 루비콘이나 루비콘 하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상으로나 연말이라는 상황 자체가 좀 어디를 멀리 나가거나 험로를 타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좀 일반 도로에서 타기 좀 괜찮은 차가 와서 개인적으로는 일반 도로에서 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모델 체인지를 거치면서 2017년 말에 공식적인 관련 정보가 공개가 되었고요. 2018년 8월에 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생김새만 봤을 때는 기존 지프 랭글러의 생김새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나 싶겠지만, 안팎으로 더해진 변화는 풀모델 체인지에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들을 수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량의 도어나 윈드실드 프레임 등을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을 해서 경량화를 할 수 있었고,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그네슘 합금을 적용해서 경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지프에서 이야기하는 경량화 무게는 총 90kg. 풀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덩치가 커졌는데도 생각보다 그에 따른 굼뜸이나 답답함은 좀 확실히 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요. 3.6L 펜타스타 엔진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 2.0L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이 새롭게 추가되고, 2.8L 디젤 엔진을 대체하는 3.0L 터보 디젤 엔진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다만 국내에서는 2.0L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 사양만 공식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출시되면서 다양한 트림을 선보이게 됐고, 그에 따라 더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만한 여지를 조금 더 갖춰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트림은 크게 4가지가 되었어요. 스포츠와 루비콘, 루비콘 하이, 사하라가 있는데, 과거 스포츠는 3.6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는 투도어를 지칭하는 하나의 트림이었거든요. 유로5에서 유로6로 배기가스 규제가 변경이 되면서 2.8L 디젤 엔진이 단종이 되고, 3.6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는 시점부터 그 개념이 모호해지기 시작했고요.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가격대 성능비를 중시한 트림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차이는 천장이 소프트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17인치 휠과 올시즌 타이어가 장착되는 것, 그리고 실내에서는 7인치 디스플레이가 센터 페시아에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 각종 편의사양들은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류 랭글러에 보여지는 변화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루비콘 정도는 되어야 이제 그 부분을 크게 체감할 수 있는데, 루비콘부터는 LED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고, 17인치 휠에 루비콘이라는 차량에 걸맞게 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8.4인치 유커넥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각종 사양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루비콘 하이는 루비콘 대비해서 패키징이 보강된 모델인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사하라는 말 그대로 온로드 주행 특성을 강화한 플래그십 트림이에요. 사실 이게 지프 랭글러 기준으로 그렇게 신경을 쓴 모델이라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시큰둥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드탑 루프가 적용이 된 루비콘과 차이점이라면, 루비콘은 검은색으로 처리되는 반면에 사하라에는 바디 컬러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휠하우스 커버도 동일하게 바디 컬러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산타페 인스퍼레이션을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인치 휠과 올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실내에는 가죽으로 상당히 멋을 부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가죽의 질감이 뭐 고급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프의 실내가 워낙에 원초적인지라 랭글러를 직간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와, 요즘 랭글러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와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9개 스피커로 구성된 알파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돼요. 서브우퍼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브우퍼는 트렁크에 마치 짐짝처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 보시게 되면 뭐 사실 뭐가 달라졌나 싶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눈매가 한층 또렷해지고, 그릴은 좀 더 커졌고, 뭐 그런 정도의 소소한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에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서 보다 좀 더 총명한 눈매를 갖추게 됐고, 사실 이게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만족감 외에도 시인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과거 랭글러만 하더라도 사실 전 모델에 할로겐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서 전면 유리를 조금이라도 틴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야 확보가 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야간 주행 시에. 물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에 틴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거의 앞차에 섬광을 비추는 정도의 밝기를 볼 수 있더라고요. 또 약간의 스티어링 조향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여주는 기능 또한 갖추고 있는 걸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원래 지프를 딱 보면 딱 떠올리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디자인 요소들이. 뭐 세븐 슬롯 그릴이나 그 투박한 범퍼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로 구분을 지었었는데, 사실 그 마침표를 찍는 건 제 생각에 엠블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JL로 바뀌게 되면서 지프 엠블럼이 사라졌어요. 사실 지프 엠블럼이 빠진 게 약간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실제로 차주분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잘못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내에 이제 뭐 버튼 누르는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뭐 나아졌어요. 뭐 여전히 투박한데 뭐 이 차는 투박한 게 매력이니까. 사실 뭐 기존 랭글러는 버튼이 거의 없었죠. 버튼과 다이얼이 거의 없었고 이동수단의 본질을 여지없이 보여줬는데, 과거 SUV라는 차가 붐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막 편의사양이 대대적으로 보강되는 그 시절의 차들을 경험하는 정도의 만족감은 분명히 안겨줍니다. 화장 거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LED 조명 넣은 차가 거의 없거든요. 실내등을 전부 LED로 처리한 것도 그렇고 컵홀더에도 무려 조명이 뜹니다. 진짜 JK만 하더라도 시동 걸어놓고 라이트 켜놔도 밑에를 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조명들을 켜야 그걸 볼 수 있었거든요. 얘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좀 잘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거나 후방 카메라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번호판 위쪽에 이제 그 부분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는 위치의 끄트머리에 그게 적용이 됐어요. 사실 그 후방 카메라의 위치가 그게 뭐가 다른 건가 싶겠지만, 지프 랭글러를 타시면서 한 번쯤 그런 상황 겪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후방 카메라에만 의존을 해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차를 했을 때 이게 번호판 기준으로 되다 보면 그 스페어 타이어 위치보다 더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뒤쪽으로 바짝 붙이는 상황에서는 타이어가 닿을 뻔한 되게 위험한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올류 랭글러는 그 부분을 뒤쪽으로 더 뺐잖아요. 사실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공간에서 좀 더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신경 썼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화질도 엄청 좋아요. 주간에도 엄청나게 화질이 좋은데, 주위에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뭐 차량의 출차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 그리고 이 차에 전후방 센서가 적용이 됐어요. 기본형인 스포츠에는 후방 센서만 적용이 되고 루비콘부터 해당 사양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운전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조수석 쪽 앞쪽에 플라스틱 범퍼 쪽에 정확히 뭐가 있는지가 식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일반 도로를 달릴 땐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차량이 골목길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주차를 한다거나 할 때는 사실 이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차에 적응이 된 시점에는 맞다, 저 부분 항상 조심해야지 라고 인식이 생기는데, 막 바싹 붙이다 보면 이게 보이는 것보다 넓고 앞쪽은 더 길고 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전후방 센서를 넣은 것 또한 상당히 나아진 변화 중에 하나죠. 크게 세 가지로 아마 거리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뭐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됐더라도 사실 뭐 국산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상당히 크게 있는데, 이 차는 그 노란색의 거리가 국산차에 통상 빨간색으로 뜨는 정도로 바싹 붙어 있어요. 중고차 상사에서 볼 법한 종이나 이런 걸 껴놔야 될 것 같은 정도의 간격이 돼야 그때 빨간색으로 뜨면서 삐 소리를 내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존 JK 때는 사실 디스플레이가 거의 장식에 가까웠어요. 기능을 쓸 수 있는 것들도 한정적이긴 했지만 영어 회화를 해야 됐다는 점이나, 근데 또 영어 회화를 했을 때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사실 제 발음이 구린 거겠죠. 근데 해외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도 걔랑 그 페어링 하다가 싸워요. 뭐 아무튼 그 정도로 그렇게 호환성이 좋다고 할 수 없었고, 뭐 사실 그 디스플레이에서 주요한 기능은 후방 카메라가 된다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유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지만 이 차에는 분명히 엄청난 큰 장점으로 다가오게 돼요.
위에는 주요 오디오나 공조장치 기능을 띄워서 내가 지금 무슨 기능을 쓰고 있는지 굳이 다른 화면을 들어가지 않아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하단부에는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앱을 끌어당겨서 놓을 수 있어요. 뭐 드래그 앤 드랍이 돼서 뭐 운전자 입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랭글러에도 드디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됐네요. 물론 뭐 사하라에는 기존 지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됐지만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된 건 지금 올류 랭글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도가 아주 훌륭하죠. 예. 보시면 안 쓰게 돼요. 그 이유는 뭐 지도의 그런 그래픽의 수준이 낮아서도 있겠지만, 사실 길 안내를 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과속 카메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그 안내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상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해서, 뭐 길 안내에 있어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차를 탔던 게 크라이슬러 300C였는데 그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가관이었거든요. 불금에 양재동에서 신사역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대요. 그때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소요 시간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맞아떨어지게끔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계기판 중앙에도 관련 정보를 띄워주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진다는 가정하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지프에서는 이 기능을 EVIC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JK 랭글러가 거의 뭐 트릭 컴퓨터 수준의 정보만 보여줬던 걸 감안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은 훌륭해요. 훌륭한데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좌우 계기판에 비해서 너무 밝아요. 야간에 운전을 했을 때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실내 조명 밝기가 다 다르게 되면 시선이 계속 분산되거든요, 운전하면서. 특정 부분이 밝게 되면 눈이 느끼는 피로감도 상당히 더 크게 느껴지고, 지금 제가 실내등을 켜고 끌 수 있는 다이얼을 최대한 올린 수치고요. 한 칸씩 내려볼게요. 크게. 지금 실내등이 꺼졌고, 다음에 이렇게 계기판의 좌우의 밝기가 맞는 시점,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두워져요. 거의 블랙아웃 된 것처럼 뜰 텐데 좀 어이없죠 사실.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놓거나, 말 그대로 이 실내등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다이얼 자체의 범위를 좀 좁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트의 착자감이 확실히 딱딱해졌어요. 기존 랭글러 시트가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소파 같은 느낌을 줬다면, 지금 현행 랭글러의 시트는 약간 사무용 의자를 앉는 것처럼 좀 딱딱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시트에 비해서 헤드레스트는 더 딱딱한데, 시트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버킷 시트를 형상화했다곤 하는데, 워낙 화려해 보이는 시트가 많다 보니까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버킷 시트 같은 느낌은 좀 안 들게 되는데,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트나 헤드레스트가 딱딱한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몸에서는 조금 겉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JK의 시트를 좋아했던 입장에서는 신형 랭글러의 시트가 약간의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에는 2.0L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최고 출력은 272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인데,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3.6 펜타스타 엔진에 비해서 최대 토크가 더 높아요. 실제로 타보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힘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재원상으로는 272마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봤을 때는 그 이상처럼 느껴지고요. 펜타스타 엔진에 비해서도 차량의 소리나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 오히려 차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누구보다 열일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했던 이 차의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7초 중반 정도로 끊는다고 나왔거든요. 더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면 조금 더 당겨지거나 늘어질 수 있을 텐데, 거의 뭐 4.9m에 달하는 전장을 갖추고 공차 중량 2.1톤을 육박하는 차가, 더군다나 2.0L 엔진이 장착된 차가 누가 그렇게 빠를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정지 상태에서 100km 가속만으로 차량의 성능을 논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로 이 차의 반응이나 엔진 성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맞물리는 변속기는
ZF 8단 자동 변속기가 준비가 됐어요. 특별히 ZF라 그래서 엄청나게 일을 잘한다는 느낌은 없고요. 엔진과 부드럽게 궁합을 맞추려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기존에 비해서는 기어비가 더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고속 연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점을 가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주행 성능의 질감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기존 랭글러만 하더라도 차체 롤이 미친 듯이 크고 노면의 요철을 말 그대로 오롯이 느끼면서 땅을 약간 걷는다기보다는 솔직히 뭐 약간 포복하는 개념으로 도로를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정말 승차감이 엄청나게 세련돼졌어요. 제가 지금 일반 도로에서 이 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배 이상은 줄어든 것 같아요. 요철에 따른 그에 따른 충격을 완전히 뭐 처리하지 못하죠. 엄연히 뭐 프레임 바디 SUV고 그렇게 완전히 깔끔해지는 것도 사실 랭글러엔 그렇게 맞지도 않고, 프레임 바디 SUV 중에서는 상당히 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도 주행 성능 자체나 이제 핸들링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꽤 빨라졌어요.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제동 성능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브레이크를 일찍 밟아야 되는 상황이 좀 여럿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오히려 빨리 서서 뒷차를 놀래킨 적이 있어요. 저도 놀랬지만 뒷차가 놀랬을 텐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반응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가 빨라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랭글러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풍절음. 주행속도가 100k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형적인 그 풍절음이 여지없이 우렁차게 들립니다. 뭐 랭글러는 이래야죠 사실. 약간 조용해진 것 같긴 한데 뭐 그 다른 극적인 차이에 비해서는 그 갭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ISG 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텐데 얘는 사실 기능을 키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을 켜고 끔에 따라서 평균 연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엔진에 열이 오른 상태에서 바로 작동을 해요. 요즘처럼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서도 한 5분도 시동을 안 걸어놨는데 그때부터 바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엔진의 반응 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굼뜨게 움직여서 뒷차에게 뭐 피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ISG 시스템이 작동이 될 때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아도 유지가 되는 회사가 있고 계속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서 밟아야 유지가 되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후자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페달의 압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때 바로 시동이 걸려버려요. 사실 뭐 이 차가 오토홀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되면 잠시 동안 더 많은 기름을 소모하게 되겠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가다서다 하는 비율이 많을 때는 6km대 초반에서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2.8 디젤만 출시가 됐던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차피 3.6 펜타스타 엔진이 기름을 진짜 쳐 드시거든요. 고속에서는 조금 신경 써서 연비 주행을 하면 13km까지는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생각 없이 다니면 11에서 12 초반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고속 연비 같은 경우에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속도로 달릴 때 연비가 더 좋았고요. 현대기아차의 경우 8단 자동 변속기가 꽤 빨리 변속을 하잖아요. 70km가 되는 시점에 8단까지 물려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차는 다른 FCA 차들과 마찬가지로 최소 90km에서 100km는 돼야 그때부터 8단으로 맞물리게 돼요. 도로 상황에 허락하는 한 100km에서 110km 정도로 크루징을 오히려 여유롭게 하시는 게 이 차의 연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류 랭글러로 바뀌면서 사각지대와 후방 교행을 알려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다음 세대에는 자율운전 시스템을 갖춘 랭글러가 나오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존재 자체가 사실 좀 신기한 사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언젠간 받아들여야 할 이런 사양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자율운전과 유사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오프로드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의존을 해서 운전을 편하게 하고 도착해서는 여과 없이 이 차의 성능을 끌어내는 그런 약간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원래 그런 기술들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말도 많고 뭐 이게 되겠냐 이러겠지만 해보면 알거든요. 편한 거. 이 차를 제가 총평을 해볼게요. 이 차를 타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매력을 찾으신 분들은 이만한 차가 없고 절대로 대체제 또한 찾을 수 없다는 걸 잘 아세요. 근데 그게
타기 전엔 죽어도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랭글러는 뭔가 불편함이나 희생을 감수해도 될 만한 가치와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차인데, 올류 랭글러는 뭔가 그런 약간 사명감이나 포장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차가 좋아졌고 편해졌고, 그러면서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이나 특징은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사하라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력이 가장 반감된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랭글러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루비콘 하이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아직도 전 미스테리해요. 이렇게 달리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차가 아닌 요즘의 차다워졌고, 하지만 과거의 생김새는 그대로 간직한, 여전히 향수와 감성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L 터보 엔진은 꼭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타보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건 뭐 개소리야 헛소리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껏 다운사이징 엔진이 그랬고, 더군다나 이 차는 해외에 지금 선보여져 있는 이토크 기능이 빠져서 진짜 이거 뭐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럴 텐데 타보시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의 가장 예상을 깬, 괄호 닫고 퍼포먼스 카로 꼽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진 차, 바로 올류 랭글러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루비콘 하이를 좀 시승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좀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류 랭글러를 살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